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요? 오늘 방송은 노후의 삶에서 꼭 피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친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깊이 고민해 보려 합니다. 박경자님은 올해로 68세가 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작은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경자님은 정순옥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순옥님은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모임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이야기하길 좋아했습니다. 주제는 주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었죠. 남편의 질병,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경자님도 순옥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옥님과의 대화는 경자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순옥님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마치 끝없는 터널 같았고 경자님은 점점 자신도 모르게 삶의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경자님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까? 정말 이 관계가 나에게 필요한 걸까? 그 질문은 경자님에게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의 첫 번째 특징은 항상 상대방의 불행이나 어려움만을 들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본인의 삶과 감정은 제쳐두고 상대방의 이야기에만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관계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떨어뜨립니다. 상대방의 불평과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잃고 결국 삶에 대한 의욕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관계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없애버립니다. 지속적인 부정적인 대화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저해하고 나아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너를 괴롭게 한다면 그 관계는 너의 길이 아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어떤 관계가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은 유한하며 특히 노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부정적인 관계에 소모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행복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관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시죠. 노후의 인간관계가 주는 무게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부정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의 무게 말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부정적인 인간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 관계를 직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수영님은 72세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던 그녀에게 큰 변곡점이 생긴 것은 옛 직장 동료였던 이혜경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혜경님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혜경님은 만날 때마다 수영님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수영님은 친구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영님은 혜경님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깊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녀의 부정적인 말들은 수영님에게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수영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정말 이 관계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나? 수영님은 서서히 혜경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곤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떠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관계에 묶어두곤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서적 의존도입니다. 노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부정적일 때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될 경우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심장병, 고혈압, 우울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대화가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피로감이 쌓이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나를 해치는 관계는 끊는 것이 자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나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 시간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우기에는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결국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인연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방법과 그로 인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현정님은 68세의 은퇴자로 최근까지도 매주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동창 이정자님과는 특히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님은 늘 만날 때마다 다른 친구들에 대한 뒷말을 하고 현정님의 사소한 선택마저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곤 했습니다. 현정님은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오래된 친구잖아. 이해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자님의 태도는 현정님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고 그 모임마저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현정님은 용기를 내어 정자님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내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우리 관계를 잠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현정님의 이 선택은 처음에는 큰 공허함을 가져왔지만 곧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정리의 과정을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한 번에 끊으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한다면 상대방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정리를 마친 후에는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시간에 더욱 행복한 활동을 채워야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군자의 삶이다. 이는 단순히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는 결코 상대를 미워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한 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더 나은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정님의 사례처럼 부정적인 관계가 줄어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거리를 두고 싶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관계를 정리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그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만날 때마다 웃음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지친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가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는지에 따라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김상훈님은 70세에 접어들며 은퇴 후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않았고 주로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권유로 노인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수채화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윤정숙 님이라는 또 다른 수강생과는 서로의 그림을 보며 칭찬과 응원을 주고받았습니다. 상훈님의 그림은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이 한마디에 상훈님은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이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고 서로를 통해 노후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공통 관심사를 찾으세요. 긍정적인 관계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취미 활동, 독서 모임, 운동 등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환경에 스스로를 놓아보세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둘째,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의 단점을 찾기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칭찬과 격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셋째, 관계를 지속적으로 돌보세요. 긍정적인 관계도 그냥 두면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소소한 선물을 건네며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넷째, 자신만의 에너지를 관리하세요.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전하는 에너지가 밝을수록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그들은 연꽃처럼 주변을 맑게 한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삶이 더 행복해질 수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스스로도 선한 사람이 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상훈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는 삶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윤정숙님과의 만남 이후 상훈님은 수채화뿐 아니라 사진 촬영에도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단순히 좋은 감정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계는 이와 다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축 처지고 심지어 몸까지 피곤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 만남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박경자님은 은퇴 후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 모임은 매달 한 번씩 모여 식사를 하고 각자의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임이 점점 경자님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어떤 친구는 늘 자신의 불만만 늘어놓고 다른 친구는 경자님의 삶을 대놓고 비교하며 무시하는 말을 일삼았습니다. 넌 은퇴 준비 제대로 못했지? 그러니까 집에서 손주나 봐야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경자님은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오랜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매번 모임에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자님은 모임 전날 밤부터 두통에 시달렸고 모임 후에는 며칠 동안 기운이 없을 정도로 소모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경자님은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고혈압과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생활 속 스트레스 요인을 꼭 점검해 보라고 권했지만 경자님은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부정적 에너지.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이 자신에게 전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전염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 피로를 초래합니다. 둘째, 비교와 비판. 항상 나를 깎아내리거나 내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점차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게 만듭니다. 셋째,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의무감 때문이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관계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증가.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신체의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고혈압,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의 질 저하.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밤에 잠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만남 후에도 부정적인 대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아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정신 건강 악화. 오랜 시간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감소. 부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점차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은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라. 그러기 위해선 자신을 더럽히는 환경을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셈입니다. 박경자님은 결국 의사의 권유와 자녀들의 조언으로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그 대신 그녀는 새로운 취미 모임에 참여하며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경자님은 고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성 위염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결심은 쉽지 않겠지만 스스로를 위해 그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긍정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긍정적인 관계의 조건과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희님은 6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은퇴한 남편과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녀는 가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오랜 친구들은 멀리 이사 가거나 연락이 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정희님은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했지만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며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정희님은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와 함께 책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나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녀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특히 그녀와 동갑내기였던 김선호님은 모임을 통해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호님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정희님은 그의 낙천적인 태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정희님의 삶은 이전보다 더 밝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활력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가진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호 존중. 긍정적인 관계는 서로의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며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둘째, 진심 어린 관심.
단순한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의 본질입니다. 셋째, 성장과 지원.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유쾌한 에너지. 이야기를 나눌 때 기분이 밝아지고 웃음이 나는 관계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먼저 인사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경청의 기술을 익히기.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공통 관심사 찾기.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은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모임, 요가 클래스,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넷째,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대화 중에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 상대방도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멋지네요와 같은 말을 자주 해보세요. 부처님은 인간관계에 대해 다른 이에게 베풀며 그들과 함께 웃으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자비와 배려를 통해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노후에 특히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주는 자세를 가질 때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님은 독서 모임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은퇴 후의 삶에서 이전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관계를 향해 노력하는 자세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과 위로를 느끼셨나요? 또 그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노후에 형성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관계는 단순히 만남의 횟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 서로를 지지하는 깊이 있는 관계로 변화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 관계를 더욱 빛나게 만들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세요. 최영수님은 70대 중반의 은퇴자였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아내마저 병원으로 떠난 후 그의 일상은 점차 고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님은 우연히 근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원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같이 꽃과 나무를 심고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미숙님과의 대화는 영수님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숙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분이었습니다. 미숙님은 꽃도 사람도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줘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자주 했죠. 영수님은 이 모임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미숙님을 포함한 모임 멤버들과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정원을 가꾸고 작은 텃밭을 만들며 서로를 챙기고 도왔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관계는 그의 노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이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첫째, 정기적인 소통. 만나기 힘들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꾸준히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의 공유. 함께 했던 즐거운 순간이나 추억을 종종 꺼내 이야기하면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 표현. 사소한 도움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더 큰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서로의 삶 존중. 상대방이 처한 환경과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활동. 공통된 취미나 활동을 공유하면 만남이 더욱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 대해 모든 관계는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대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노후에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업으로 여기며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친절함과 배려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감정적 투자를 꼽습니다. 이는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태도는 그 관계를 더 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정적 투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최영수님은 정원 가꾸기 모임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외로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정원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번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방송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